NPK는 한국형 싱크탱크라는 목표 아래 NPK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모든 국민들께 각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을 전하기 위해 출범되었습니다. 나아가 우리 사회 각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하고 UN 등 해외 기관과 적극적인 연대를 도모하여 먼 훗날 정부의 정책까지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소로 성장되고자 합니다. 여러분, NPK가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사단법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워낙에 이렇게 제도적으로 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좀 제가 일부러 좀 멀리 해왔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맹주선 교수님과 도태우 변호사님과 힘을 합하면서 이렇게 드디어 그 사단법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는 싱크탱크형 NGO 사단법인 법치와 자유민주연대 여러분께서 축하해 주세요. 오늘 저희가 인가증을 받았어요. 사진 보여드릴까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행정안전부로부터 법치와 자유민주연대 저희가 사단법인 인가증을 받았습니다. 법을 지키고 그리고 또 정정당당하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좋은 싱크탱크형 NGO가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사무총장을 맡고 있고요. 이사장님은 맹주선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대외 활동을 주로 하시는 도태우 변호사님이 또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저희가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국이 자유통일의 그날까지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승리할 때까지 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저희 NGO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유능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빨리 저희를 몰아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비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치와 자유민주연대 NPK는 어떤 비전을 갖고 있나? 저는 정부의 손을 벌리거나 아니면 그 기업에 크게 손을 벌리는 그런 싱크탱크보다 이 나라를 지키기 원하는 말 그대로 보통 사람들의 싱크탱크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싱크탱크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10년 전부터 꼼꼼하게 이렇게 연구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한때 미국 워싱턴에 가서 미국 싱크탱크를 다 이렇게 서치를 하고요. 그리고 인터뷰를 많이 했었어요. 오늘은 제가 10년 전쯤에 찍은 사진을 아마 11년인 것 같아요. 11, 12년 전에 찍은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서 저희 법치와 자유민주연대의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비전은 오늘 말씀드렸지만 보통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는 싱크탱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02-733-1204로 전화하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그리고 문자로는 010-4040-1799 꼭 회원 가입해 주세요. 저는 10,000원 이상 내시는 분이 10,000명이 되면 저희가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참여연대 같은 그 좌파 계열의 그 싱크탱크들이 정말 정권까지 창출했는데요. 저희는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라는 이름으로 북한에도 자유롭고 번영하는 그런 진정한 자유통일의 비전까지 여는 그런 21세기 최고의 싱크탱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미국의 싱크탱크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싱크탱크하고는 조금 다르긴 다릅니다. 미국의 싱크탱크는 주로 일종의 가르치지 않는 대학이에요. 말하자면 가르치지 않는 대학, 박사님들이 주로 일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렇지만 미국의 싱크탱크도 사실은 일종의 정부, 그러니까 백악관과 같이 가는 상당히 정치적인 그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삼권 분립,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말고 언론 그리고 싱크탱크
5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한국도 앞으로 그 종북 세력이 다 사라지고 정말 이상한 야만 세력이 사라지고 나면 한국도 이렇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언론, 싱크탱크가 아주 건강하게 선진적인 정치를 끌어나가는 그런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사진 찍었던 것을 보여드리면서 미국 싱크탱크를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첫 번째 사진을 봐주세요. 이 사진이 미국에 있는 싱크탱크 거리입니다. 미국 워싱턴 그 캐피털 힐 근처에, 그러니까 미국의 그 백악관이 있는 그 거리 근처에 한 이 거리는 이렇게 싱크탱크들이 쭉 있습니다. 그 길을 주로 제가 이렇게 돌아다녔는데요. 이 미국의 싱크탱크 거리를 쭉 가보면 뭐 정말 수도 없는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의 싱크탱크가 뭐 10,000개도 넘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한국도 요즘 많이 생기고 있는데 미국 싱크탱크는 상당히 자율적입니다. 정부의 입김하고 관계없이 자율적인 게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지지해주는 그룹이 많습니다. 막 100만 명씩 그렇게 회원을 갖고 있는 그런 싱크탱크도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첫 번째 보여드리는 싱크탱크는 미국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싱크탱크 중에 하나인 브루킹스 연구소입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주로 민주당을 지원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브루킹스 여기는 자유주의, 리버럴리즘을 아주 중시하는 그런 싱크탱크죠. 미국의 싱크탱크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일종의 그 사상과 아이디어의 시장입니다. 자유시장. 어떤 정책이나 이런 그 사상이 시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시장에서 일종의 사상이나 정책을 구매하는 거죠. 그게 미국식 싱크탱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미국 싱크탱크를 가면은 끝도 없이 많은 회의와 세미나 뭐 이런 것들이 열리고요.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청취하고 들어봅니다. 이게 정말 참 놀라운데요. 그리고 계속 책들을 이렇게 내고 있어요. 그 안에 이런 그 북스토어 그 서점도 있었습니다. 많은 책들이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나오고 있었고 참 아름다웠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인상적인 게 이런 항상 리셉션 룸이 준비되어 있는 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찍으면서 우리가 리셉션 룸을 가지면은 어떤 거를 갖다 둬야 되나 이런 거를 좀 보기 위해서 이렇게 다 사진을 찍고 그랬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에 항상 맛있는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탕 같은 이런 과자. 저희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에 오시면 여러분이 제가 이걸 흉내내서 늘 차를 이렇게 준비해두고 그리고 맛있는 과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이렇게 그 중요한 행사들도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리셉션 룸이 이렇게 항상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인상적인 것은 참 하나하나가 참 아름다웠어요. 저희는 이제 고백하자면 돈이 없어서 이렇게까지 멋지게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벌써 10년도 더 전에 인상적이었던 것이 미국 싱크탱크는 그때 이미 이렇게 그 녹음실이나 방송실이 있었어요. 녹음실, 방송실이 있어서 언제든지 언론과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돼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이분들이 그 방송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VON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조금 보냐 그러면은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싱크탱크들의 생방송 실시간을 봐라. 50명 이하가 본다. 어떤 사람이 보는가가 중요하다. 어떤 사람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안 본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계속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지금 뭐 실제로 CSIS 같은 그런 세계 최고로 유명한 그런 싱크탱크가 하는 방송도 실제로 보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조회수가 1,000명을 넘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보는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VON도 이렇게 대중들이 많이 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후킹하기 위해서 이렇게 타협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어려운 주제지만 좀 쉽게 풀려고 노력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정론, 직설, 직필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변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저희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 레코딩 룸이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분장실이 있어요. 이렇게 분장실이 있고 또 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로비 같은 것. 다시 말하면 그 외부 세계에 소통하기 위한 싱크탱크의 노력이 그때 제가 참 인상적으로 봤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CSIS, 그 미국 그 외교 전략 연구소죠. 이 CSIS 국제전략연구소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여기 CSIS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가 참 중요한 그런 이제 싱크탱크인데요. 이 CSIS 같은 경우도 저도 여기에서 하는 세미나를 자주 보고 있는데요. 이 CSIS 같은 경우에 다른 싱크탱크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이 예쁜 로비가 있고요. 리셉션 룸이 있고, 좀 뭐 로비에는 항상 이렇게 리셉션을 하는 그런 직원들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헤리티지 재단 같은 경우는 그 공화당을 주로 그 서포트하는 그런 싱크탱크입니다. 공화당 정책. 실제로 헤리티지는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1970년대에 몇 사람이 뜻을 맞춰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헤리티지란 이름을 들으시면은 이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헤리티지가 참 인상적인 것이, 저희도 MPK도 사실 얼굴을 드러내지 않지만 정말 핵심적이고 중요한 인물들은 따로 숨어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내시고 돈을 내시고 하는 분들 숨어 있어요. 미국 헤리티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입니다. 이름을 알리지 않고 대신 미국의 보수주의, 미국의 뭐 애국심, 그리고 열린 시장 경제, 이런 것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미국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은 정말 굉장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헤리티지에서 만들었던 그 1000페이지에 달하는 정책 페이퍼를 그 다음 대통령이 되었던 레이건이 거의 다 수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헤리티지가 상당히 그 파워풀한 그런 싱크탱크로 급성장하게 됩니다. 이 헤리티지 재단에도 가면 뭐 계속 스케줄이 있고요. 저는 인상적이었던 것이, 헤리티지 재단에 가면 아예 그 이병철 룸, 뭐 아니면은 뭐 정주영 룸, 이런 우리나라 기업인들의 이름을 따서 만든 그런 이 공간이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헤리티지, 기업을 중시하는 헤리티지에 도네이션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저희 MPK도 이제 기업들이 돈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한국 기업들은 지금도 뭐 좌파의 숙주 역할이나 하지 덜덜 떨면서 정권 눈치나 보면서 이런 가치에 투자를 별로 안 하거든요. 너무나 아쉽습니다. 지금 한국이 이렇게 되고 대한민국이 소멸할 때는 다 각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김일성을 추종하든 주사파가 나라를 먹습니까? 기업들도 다 책임이 있습니다. 다 누가 돈을 댔습니까?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그 다음에도 보십시오. 지금 헤리티지 재단에 있는 이런 그 세미나 룸입니다. 리셉션 룸 같은 거고요. 최근에도 뭐 계속 이제 이곳에서 몇 명의 패널이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요. 역시 헤리티지 같은 경우도 뭐 CSIS보다는 좀 더 많지만 그렇게 독자들이, 그 대중들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누가 보는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전 세계의 어떤 그런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 MPK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화장품을 일부러 사진 찍었어요. 어떤 화장품을 갖다 놨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봤더니 정말 너무나 이렇게 그 꼼꼼하다 그럴까, 세심하다 그럴까, 이런 것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드글러스 앤 사라 엘리슨 오디토리엄, 이 강당이죠. 굉장히 큰 강당이 있었는데요. 저 미국에서는 저는 항상 그런 것들을 이렇게 봅니다. 도네이션 한 사람들, 돈을 낸 사람들을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기념해 주는 것. 저희들도 돈을 많이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정말 명예의 전당에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지금 저희는 아주 소규모로 운영하지만 직원도 없고 거의 없고, 이 초기에 그 저희 MPK 법치와 자유민주 연대에 도움을 주신 분들은 정말 명예의 전당에 올리고 나라를 구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1년 넘게 이 주사파 정책에 정말 맹렬하게 저항을 해왔습니다. 헌법을 고치는 것도 저항을 했고요. 각종 정책에 대해서 정말 뭐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정책들, 저희가 계속 안지를 걸면서 쫓아왔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님은 뭐 여적죄로 고소까지 하신 분이니까요. 너무 몸을 사리지 않고 일을 하시는 분들, 저희는 진짜
명예의 전당에, 대한민국이 살아있는 한 명예의 전당에 이렇게 올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AEI도 보여드리겠습니다. AEI는 기업연구소입니다. 최근에 AEI에서 변희재 대표를 옹호하는 그런 세미나를 하나 들었거든요. 저는 AEI에 계신 그 니콜라스 에버슈타트 박사님을 상당히 존경합니다. 한번 만나려고 이메일을 보낸 적도 있었는데요. 에버슈타트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노스 코리아 이코노미라는 그 북한 경제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틀린 말을 한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살면서도 한반도 문제에 아주 정통하고 제대로 아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한국 국적이 아니고 분명히 한국말을 잘 못하실 텐데 이분은 정통 그 하버드 출신입니다. 그 보스턴 근처에 있는 필립스 아카데미를 나오고 하버드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하신 그런 분인데 이 니콜라스 에버슈타트 같은 분이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는 게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니콜라스 에버슈타트 박사님 직접 사회도 보시고 그러면서 변희재 씨의 그 언론 자유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걸 보고 미국이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AI의 이런 리셉션 룸이나 로비도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도 돈이 생기면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런 날이 곧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시 이런 패널들이 있고 그리고 또 강사가 있는 이런 룸이 꼭 있어요. 그래서 워싱턴 인근에서 그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을 점심 때 이럴 때 런치 타임에 불러서 항상 전 세계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어떤 면에서는 아름답게 보입니다. 정말 최고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진들을 마무리하면서 참고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그 다음에 나온 이 사진은 미국 국무부입니다. 제가 한번 국무부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미국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 미국 국무부, 외교부를 국무부라 부르죠. 외교부를. 근데 미국 외교부가 참 인상적인 장면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한국과를 갔을 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한국과를 들어갔을 때요. 그 문을 처음 열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쪽에는 한복이 걸려 있고 한쪽은 기모노가 걸려 있어요. 딱 문을 열자마자 어떤 문을 열냐면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딱 보이시죠? 여기 Office of Korean Affairs가 있고 Office of Japanese Affairs가 있거든요. 딱 문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따로따로 보지 않고 엮어서 본다는 겁니다. 미 국무부가 엮어서 보고 제가 그 당시에 방문했을 때 마침 아프간에서 한국 학생들 또는 교회의 멤버들이 이렇게 탈레반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그런 거였는데요. 실시간으로 정보가 들어오는 것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미 국무부에서 한국과 일본을 나란히 보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이건 로비가 찍힌 것 같은데요. 이게 제 사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때는 날씬했네요. 요즘에 이런 모습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진은. 네, 이 사진은 미국의 프레스클럽입니다. 프레스클럽. 미국은 이런 싱크탱크 말고도 언론이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한 곳에 같이 모여서 움직입니다. 내셔널 프레스 클럽, 전 미국의 언론인, 전 세계 언론인들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는 미국의 의회입니다. 하원 건물이죠. 의회입니다. 의회도 아주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여기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의회 각 국회의원들 이런 의원실이죠. 의원실에 이렇게 미리 스텝하고 연락을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원을 만나서 의견을 나눌 수가 있고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 사진을 보여드린 것은 한국은 너무 근본적인 문제, 종북 세력, 야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만 세력의 문제를 갖고 있고 그 야만 세력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문제로 70년, 80년 지금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런 선진적인 그런 정치 문화를 달성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MPK가 미래를 보면서 먼저 한번 시도를 해봅니다. 저희도 상당 기간 앞으로는 이 종북 세력과 싸워야 하고요. 야만 세력과 싸워야 하지만
비전은 이런 건강한 정치, 그러니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모두 건강하게 살아 있고요. 그리고 싱크탱크, 정책연구소와 그리고 언론이 건강하게 살아있는 그런 선진적인 그런 정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의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일단 권력 분립 문제, 그러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권력 분립 문제조차도 아직 해결이 안 돼 있고, 87년 헌법이 이 문제를 상당히 애매하게 지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간의 싸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7월 17일 재헌절, 그러니까 7월 17일 재헌절에 특별 긴급 대담을 시도합니다. 한국의 권력 구조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이런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한국 헌법은 대통령제지만 내각제적인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어떻게 개선이 되면 대통령과 국회가 서로 생산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나, 이런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법치와 자유민주연대 저희가 이제 1년 6개월 되었는데요. 정말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바쁘게 빠르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언제나 한편으로는 싸움닭처럼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법인을 만들고 또 기부금을 내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영수증도 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제도를 구비해 가면서 정말 최소한 10,000명의 회원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 시대에 희망을 주는 싱크탱크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소개해 주십시오. 저희가 대한민국이 소멸되기 전에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MPK와 함께 해 주십시오.